안녕하세요 여러분. 힘난데이 신난데이 슈리TV 슈리예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30대의 2조를 번 남자. 오늘은 제가 이분을 만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웃집 백만장자에도 출연을 하신 분이에요. 끝까지 보시면 단순히 돈을 번 이야기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까지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웃집 백만장자는 김한균 대표님이신데요. 자, 이 강연은 지랄발랄 하음맘 김선미 작가님과 김한균 대표님의 합동 강연으로 진행된 건데요. 두 분의 첫 콜라보 강연이었다고 해요. 김선미 작가님이 김한균 대표님의 책을 읽고 감명받아서 직접 콜라보를 제안을 하셨고 대표님도 흔쾌히 응해주셔서 이 멋진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김한균 대표님은 2025년 6월에 그냥 하는 사람이란 책을 출간하신 작가이자 파파 레서피를 만든 창업자, 그리고 코스트리 대표로도 유명하세요. 중국에 마스크팩을 수출해서 대박을 터뜨리셨고 단일 품목으로만 무려 6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강남에 본사 건물을 두고 있고 제주에 에가톳 캐빈, 그리고 뷰티 운동식단, 휴식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 단순히 사업가가 아니라 진짜 삶 전체를 경영하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 김한균 작가님을 알게 된 것은 하은맘님의 블로그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그래서 곧바로 강연을 신청하고 책도 구매해서 읽게 되었는데요. 자, 김한균 대표는 어린 시절에 강원도 시골 동네에서 태어나 집안 형편이 매우 좋지 않았고, 택시기사인 아버지와 공장 일을 하시는 어머니께서는 안정된 직장을 갖길 원하셨다고 해요. 그 때문인지 학창시절에는 왜소하고 꿈도 없는 그런 아이였다고 해요. 꿈을 쓰는 난에 항상 없음이라고 써서 선생님께 혼이 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학생 때부터 화장품에 대한 관심 하나로 무섭게 몰입을 했고, 대학교도 화장품이 좋아서 화학과 뷰티 디자인 과정을 전공할 정도였다고 해요. 심지어 군대에서도 관물대를 화장대로 바꾸고 동료들의 피부 상담을 해줬다고 해요. 한마디로 코덕, 코스메틱 덕후라고 할 수 있죠. 무엇보다 제가 놀랐던 건 군대 하우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거예요. 여자 아르바이트생만 쓰던 화장품 가게에서 겨우 뽑아준 곳이 거기 하나뿐이었던 거죠. 그때부터 김한균 대표는 아르바이트지만 오너처럼 일을 했다고 해요. 3년이나 일을 하고 10배 이상의 시급을 줬던 과외 자리를 잃을 정도로 몰입해서 화장품에 대해 배우고 몰입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화장품 회사에서 인턴으로도 일하는 등 실질적인 현장 경험을 많이 쌓았고요. 오너처럼 생각하고 현장을 배우고 브랜딩을 배운 이 시간들이 지금의 자신에게 10배 이상의 보상이 되고도 남았다고 해요. 하지만 28살에 호기롭게 시작한 첫 화장품 브랜드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가진 돈 약 200만 원으로 남성 컨실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너무 앞서 나간 시도였던 것 같죠? 지금은 쓰시는 분들이 좀 있겠지만 그때는 저는 컨실러를 쓰게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대단했다고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나의 니즈만 보고 남들의 니즈를 생각하지 못했던 시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포기를 한 게 아니고,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성공과 실패는 도달해야 할 결말이 아니라 겪어야 할 과정이다. 여러 번의 실패를 토대로 다시 도전했고 마침내 중국 시장에 진출하게 됩니다. 중국 시장이 그 당시에 그렇게 쉬운 곳은 아니었는데 중국에서 몇 년 살면서 사업 기반을 다지고 지금의 자리에 오르신 거죠. 회사의 오너가 직접 중국에 사업장을 차려 이렇게 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해요. 매일 어학당을 다니며 중국어를 공부하고 중국의 SNS 등을 통해서 광고도 하고 직접 인형탈을 쓰고 홍보하러도 다니고 매장을 직접 관리를 하기도 했다네요. 그의 인생을 바꾼 건 바로 마스크팩이었습니다. 가격은 저렴했지만 품질과 위생 허가를 철저히 준비했고요. 마침 사드 사태로 많은 회사들이 중국 수출을 못하고 있었을 때 김한균 대표의 제품만은 미리 허가를 받아둔 덕분에 판매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요, 중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매출 수천억 원대의 회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김한균 대표는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회는
항상 어디에나 있고 둥둥둥 떠다닌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나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준비된 자에게 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으니까 항상 준비를 하고 많은 시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2조 루머의 진실 때에 2조를 벌었다. 그래서 2조 자산가가 맞으신가? 그것을 여쭤봤었는데요. 실제로 2조 부자는 아니시고 언론사에서 30대 2조를 번 남자라고 소개를 했는데 사실은 조금 다르대요. 그의 회사가 2조 원의 인수 제안을 받은 것이었죠. 하지만 이 언론은 이 내용을 단순화시켜서 2조 부자라는 타이틀을 붙였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 일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보는 화려한 타이틀 뒤에는 진짜 이야기와 맥락이 있다는 겁니다. 2조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수천억 대의 자산이 있는 건 맞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자가 되었지만 아직도 루틴과 시간 관리에 철저하다는 거. 김한균 대표의 하루는 아주 치밀합니다. 잠은 하루에 3, 4시간 자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양치 3분도 아깝다고 할 정도로 시간을 자산처럼 여깁니다. 아침에는 운동화를 신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운동화를 신고 나가서 달리기를 하고 독서를 하고 경제 공부를 빼놓지 않습니다. 매일 한 주씩 주식을 산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은 나의 가장 큰 자산이다. 살 수만 있다면 돈 주고 사고 싶다. 성공은 재능보다도 시간 어떻게 쓰느냐에서 갈린다는 사실이죠. 이미 큰 부를 잃은 그는 왜 여전히 바쁘게 일할까요? 그는 말합니다.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다.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 필요하고 내가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게 좋다. 매일매일 책을 읽고 운동을 하면서 열심히 자기를 가꾸고 있는 거죠. 김한균 대표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삶의 1순위가 가족이나 아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먼저 있어야 가족도 지킬 수 있는 거고 일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소홀히 하는 건 아니었고요. 이미 아이가 3명이나 있더라고요. 아이들과 틈나는 대로 여행을 가고 아이들의 밥을 챙겨주기도 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아빠로서의 역할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 강연을 들으면서 제가 자세한 걸 다 얘기하지 못했지만 좀 더 남은 얘기는 다음 영상에 또 찍을 생각이고요. 제가 이 분을 만나서 느꼈던 점은 와, 이웃집 백만장자? 수천대 자산가? 정말 그런 것 같네?가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생각보다 왜소하지만 근육질의 남자고 너무 강한 느낌이 들었으면서도 섬세하고 MBTI가 I라고 하실 정도로 부끄럼 많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 분이셨고 팬사인회를 할 때는 정말 성심을 다해서 글을 또박또박 써주셨고 제가 느낀 백만장자는 정말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좋아하는 일에 미쳐라. 실패는 배움의 과정이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시간은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그냥 하는 사람이 반드시 이긴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와 닿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